이건 엄청난, 우리가 만약 10배거를 원한다, 10배짜리 수익을 원해, 그럼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10배짜리 수익은 안녕하세요. 맞니? 오늘은 무슨 얘기죠? 저는 모르고 왔는데. 혹시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그냥 지나가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없어요? 오늘은 그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책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 약간 투자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해주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뭐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 전체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너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처음이라. 사실 뭐 레이 달리오라는 이 투자자는 미국의 유명한 사실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보면 되는데,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 세상이 우리 생애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여러 번 일어난 적 있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이 현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과거에도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지만 현재 우리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변화를 이제 연구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레이 달리오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모든 불안정한 시간은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을지라도 경제의 순환에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버그린사의 거대 컨테이너선이 스웨즈 운하에서 이제 좌초하게 되면서 운하 통행이 약 10일 동안 우리가 중단됐던 적이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혹은 이제 브렉시트, 이런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냐는 거지. 그 누구도 이제 예견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은 서로 영향을 주는 이 세계화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건들이 전부 세계 질서 변화의 6가지 징조들에 이제 속한다고 보면 되거든. 첫 번째로 이제 제로금리 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폐의 가치가 우리가 떨어졌잖아. 두 번째로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거.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엄청나게 달러가 발행되고 있잖아. 또 세 번째로 금융위기.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레이 달리오가 말하길 빈부격차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 세계의 주식 85%를 장악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이 격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저번에 순자산 봤을 때도 격차가 과거랑 다르게 엄청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빈부격차의 심화. 그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정치의 급진화가, 극단화가 발생되면 국내 여론이 양극단으로 이제 치닫기 마련이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국외 갈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레이 달리오는 지난 몇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시계열을 500년이라는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연구 결과가 보통 예상하는 미래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자산을 지키는 게 무척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달러화가 갖는 문제는 197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국 정부의 자금이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는 그 전까지 유례없던 금액의 달러를 추가적으로 발행했다. 그리고 그때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연방준비제도가 달러 발행을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와르르 막 몰려들던, 그러면서 금은 당연히 빠르게 이제 바닥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이 금태환의 정지를 명령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 발행량을 늘린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근본이제가 무너진 거지. 반면에 금융시장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품고서 크게 막 상승했고, 이런 상황은 1930년도에도 일어났던 거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발생했는데, 금과 화폐의 관계성은 과거의 다른 경제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 1850년 영국, 1650년 네덜란드, 지난 5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거든. 이제 국력이 어떻게 경제 생관계를 갖느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랑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 힌트를 조금 얻을 수도 있긴 한 거네요. 그치. 그게 사실 우리만의 뇌피셜이었는데, 책을 보면서 레이 달리오가 그걸 조금 더 정확한 이론으로 그의 연구한 논문들과 같이 소구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간단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량을 크게 늘리면 주식과 금 같은 이제 실물 자산의 형태를 구매하면 되는 거다. 두 번째 원칙은 앞으로 닥칠 일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예측이라는 조금 다른 말이거든. 조금 말을 조심하긴 해야 돼. 세계 질서의 주기는 일종의 원이랑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수립되기 시작하면은 평화와 번영, 생산성 향상의 시기가 보통 오거든. 그러다가 금융버블 그리고 빈부격차를 우리가 어느 사이클에서는 겪게 되는데, 그거는 곧 재정적 파탄과 경기적 침체를 또 맞이하게 되고, 이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갚지 못할 신용을 또 남발하게 되는 것들,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전체에서는 혁명 그리고 전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부채랑 막 정치적 재구성이 또다시 한번 재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결국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수립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레이 달리오의 주장에 따른 건데, 우리는 이미 이런 세계 질서 주기의 끝자락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다라고 이 레이 달리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굉장히 투자에서는 기회이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 500년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1, 2년짜리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이 달리오는 지금 500년의 사건이 그랬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질서가 수립되는 그 시점이다. 미국이 침체되고 중국이 위상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중국 ETF 샀죠. 나는 옛날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ETF를 구성한 적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이제 세계 제국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레이 달리오가, 미국인인데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정치적 분열이나 이제 사회 갈등이 발생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지. 세계 질서에 대한 경고를 오피셜로 띄웠을 때 굉장히 주식시장 전반 그리고 미국 시장 전반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들이 있었거든.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예견에 따르면은 우리는 세계 질서 주기의 끝자락인 경제 위기를 당장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걸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세계 질서가 우리가 흔들리고 소음이 많을지라도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한다 그러면 다가올 경제 위기를 잘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인데. 그치?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저거밖에 없지. 다가올 이제 경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 경고를 줬지.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나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 1650년대는 네덜란드였고 1850년은 영국이었고 그 다음은 미국이었고 그리고 다음 패권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이해관계의 충돌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걸 국가적으로, 레이 달리오 미국인들이니까 미국인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잖아. 솔직히 우리의 패권은 끝났다. 과거가 그랬고 그거는 몇 가지 패턴들이 발견됐고 그건 내가 연구에 평생 바쳤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는 누구도 아니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 레이 달리오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실제로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이해하게 되고 나서 저 책에 대한 내용들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채널의 결이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K-팝이라는 걸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금 아시아로 패권이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 K-팝이나 문화적인 부분이잖아.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강해지고 있고 유일하게 중국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런 의도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우리가 결국 레이 달리오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현재 시점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뭐 SM, 하이브, 카카오가 뭐 이렇게 이슈가 많았잖아. 뺏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하이브가 거기서는 그 가치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이 배경이 있고 결국 그거랑 상통하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미국인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나라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패권이 원래 이렇고 경제가 국력이랑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그럼 우리가 강한 부분은 그런 문화적인 부분, 그게 국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뭐 생각하는 거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건 엄청난, 우리가 만약 10배거를 원한다, 10배짜리 수익을 원해, 그럼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10배짜리 수익은 항상
좀 시간의 문제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내용에서 좋은 책에서 발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저희는 옛날에 작년 초쯤인가 저한테 사실 이 내용 얘기 많이 해줬었잖아요. 사실 레이달리오 얘기 하기 전에도 그치. 저는 그게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 세계가 그치.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다 미국 어떻게 이기냐 중국 하지만 패권은 이동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거고 미국이 저물면 중국은 우리나라 어떤 관계가 또 있고 이런 얘기 저한테 사실 작년 초쯤에 해줬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이야기 레이달리오 책은 안 봤을 때 나중에 저는 약간 이런 관련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뭐 오피셜로 우리가 막 촬영물로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 막 엄청난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만의 개인적인 대화로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내보내주고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내용들이 오히려 사실 입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서 나도 굉장히 그 부분이 신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 투자를 깊숙이 나는 이해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되게 추상적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랑 상통하는구나 라는 게 흥미로웠지 우리도. 네, 그럼 오늘 가볍게 뭐 레이달리오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후기 겸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과거의 생각들 취합해보는 시간이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우리의 부족한 설명을 가지고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요거에 이제 보강하는 컨텐츠가 또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